이건 조작이에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 환경청 EPA 보고서 발표단 3시간 만에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한강 세계 수변 재생에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미국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뉴욕 허드슨강보다 서울 한강이 더 깨끗하다고? 말도 안 돼요.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가 동시에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SNS에서는 한강 논란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폭파시켰고요. 미국 네티즌들의 분노 댓글이 초당 100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백억 달러 쏟아부은 강 복원 프로젝트는 다 뭐였나요? 시민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과연 한강은 정말 미국을 격분시킬 만큼 대단한 곳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또 하나의 신화에 불과할까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CNN 기자가 직접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존슨, 35살 CNN 국제부 기자입니다. 제 책상 위로 그 보고서가 날아온 건 지난주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두껍지도 않은 겨우 30페이지짜리 문서였죠. 미국 환경청 EPA에서 발표한 글로벌 도시 수변 재생 사례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요약문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울 한강은 세계 도시 수변 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한강. 서울의 그 한강 말인가?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쓰고 있고 가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정도. 환경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산업화된 아시아 국가라는 선입견이 더 강했죠.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mg/리터 이하로 뉴욕 허드슨강의 3mg/리터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8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와 11개의 체계적인 수변 공원은 시민 접근성 면에서 세계 1위 수준이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본사 편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벌컥 열자 선임 기자들이 이미 모여있더군요. 다들 같은 보고서를 받았나 봐요.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제임스 부국장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EPA가 미쳤나? 우리 뉴욕을 제쳐두고 서울을 1등으로 뽑다니. 그의 얼굴은 불그락불락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 한미 관계 개선 분위기에 맞춰서 EPA가 한국 정부한테 립서비스하는 거 아닌가. 회의실은 순식간에 음모론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가 로비라도 한 거 아닐까.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10년간 환경 문제를 취재하면서 EPA 보고서의 신뢰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함부로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최소 2년 이상의 현장 조사와 데이터 검증을 거쳐야만 보고서 한 장을 발표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어요. 서울로 가서 한강을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이게 거짓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뒤처진 건지 확인하겠어요. 편집장이 안경을 벗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에밀리,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긴 침묵 끝에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안에 다녀와. 그리고 제대로 파헤쳐봐. CNN이 이 논란에 대한 팩트 체크 기사를 가장 먼저 내보낼 거야.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신념을 시험받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오후, 미국 전역의 언론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저녁 황금 시간대 톱뉴스로 EPA, 미국 도시 무시하고 한국 지켜세워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앵커는 분개한 표정으로 말했죠. 수십 년간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쏟아부은 강정화 프로젝트는 대체 뭐였습니까? 이제 와서 한국을 배우라고요. 화면에는 탁한 허드슨강 영상과 깨끗해 보이는 한강 영상이 교차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분석적으로 접근했어요. 한강 모델,
과연 미국 도시에 적용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강력한 중앙 정부 시스템과 미국의 분산된 지방자치 구조를 비교하면서 한국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죠. 하지만 댓글창은 난리였어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자. 우린 실패했다. SNS는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샤판강 논란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단 6시간 만에 10만 개가 넘는 트윗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환경 선진국이라고? 웃기지 마부터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 도시들 엉망이잖아. 한국한테 배워야 해까지.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그날 밤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구글 이미지에는 놀라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야경이 아름다운 다리들. 이게 정말 예전에 오염됐던 강이 맞나? 의심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강을 검색했습니다. 외국인 여행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들이 수두룩했어요. 한 영국인 유튜버는 서울 한강, 런던 템스강보다 깨끗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강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강변에서 운동하고 놀고 있어요.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영상은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어. 좋은 장면만 모아놓으면 천국처럼 보이는 법이지. 제 머릿속에는 과거 제가 취재했던 강들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허드슨강 취재 때 코를 찌르던 악취, 시카고강 복원 프로젝트 현장에서 만난 실망한 시민들의 얼굴, LA 강변의 황량한 콘크리트 수로. 강은 결코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없어. 그게 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출발은 이틀 뒤 목요일 오후, 돌아오는 건 다음 주 수요일. 정확히 6일간의 취재 일정이었습니다. 동료 기자 마크가 사무실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에밀리, 정말 가는 거야? 시간 낭비 아닐까? 그냥 여기서 자료 조사로도 충분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크. 기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진짜 이야기를 쓸 수 있어. 가방을 싸면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강의 수질 데이터를 서울시 환경국에서 직접 확보할 것. 둘째, 한강 복원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전문가 인터뷰. 셋째, 강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 수집. 넷째, 낮과 밤 다양한 시간대의 현장 촬영. 다섯째, 가능하다면 한강 수질을 미국 강들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 확보. 목요일 오후, 저는 JFK 국제공항에 섰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취재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 기자시군요. 서울 처음 가세요? 네, 처음이에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예요. 특히 한강은 꼭 가보세요. 저도 작년에 가봤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한강을 칭찬하네.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허드슨강이 아래로 보였어요. 회색빛 물결, 여전히 생기 없는 강변. 과연 서울은 다를까?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다시 한번 EPA 보고서를 꺼내 읽었어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한강 수질 등급 1P, 허드슨강 2급, 한강 시민 이용률 연간 3천만 명, 센트럴파크 4,200만 명에 육박.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이야기는 현장에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강이 정말 대단한 곳이라면, 만약 미국이 정말 뒤처진 거라면,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흔들렸어요. 10년간 쌓아온 믿음, 미국이 최고다라는 무의식적인 자부심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아, 나를 설득해봐. 네가 정말 특별한 곳인지 증명해봐.
비행기는 어둠 속을 가르며 서쪽으로 진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회의적이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취재한 미국의 강들은 모두 실패의 역사였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자 그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5년 전 허드슨강 취재였습니다. 2020년 여름이었어요. 뉴욕시는 허드슨강 정화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발표했죠. 뉴욕의 허드슨강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라는 거창한 슬로건과 함께요. 저는 당시 신입 기자였고 편집장에게 이 프로젝트를 취재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에밀리, 네가 정말 할 수 있겠어? 이건 장기 프로젝트야.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해.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첫 취재는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의 허드슨 리버 파크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강변에 10km의 산책로를 만들 겁니다. 수질 정화 시설도 최첨단으로 구축하고요. 5년 후면 허드슨강에서 수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눈은 반짝였죠. 저도 그때는 믿었어요. 드디어 뉴욕에도 아름다운 강변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예산은 계속 초과됐고 공사 기간은 늘어만 갔습니다. 2년 후 다시 취재를 갔을 때 강변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강물이었습니다. 여전히 회갈색이었고 악취가 났어요. 강변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시환경국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예산이 부족합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허드슨강은 워낙 오염이 심해서 정화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실패할 거구나. 3년 후 최종 기사를 썼습니다. 허드슨강 프로젝트 20억 달러의 실패. 제목만 봐도 참담했어요. 강은 여전히 더러웠고 시민들은 여전히 강을 외면했습니다. 완공된 산책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위험하다, 냄새난다며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죠. 저는 그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시 강은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없어. 한 번 오염된 강은 절대 되살릴 수 없는 거야. 두 번째 기억은 더 참혹했습니다. 시카고강이었어요. 2022년 시카고시는 그린 리버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억 달러를 투입해서 시카고강을 완전히 재생시키겠다는 거였죠. 저는 CNN에서 이 프로젝트의 전담 기자로 배치됐어요. 에밀리, 이번엔 성공 스토리를 써봐. 허드슨강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시카고는 제대로 할 거야. 처음에는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시카고시는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환경 전문가 팀을 꾸렸고 유럽의 성공 사례들을 연구했어요. 독일 루르 지역, 프랑스 생강 복원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했죠. 이번엔 다를 거야. 시카고는 제대로 하고 있어. 저는 긍정적인 중간 보고 기사를 여러 번 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하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카고의 오래된 하수관은 비만 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고 오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갔어요. 하수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죠. 하지만 그러려면 추가로 100억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시의회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2년 차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세금 50억 달러가 어디로 간 거야? 강은 여전히 더럽잖아. 시위가 벌어졌고 시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시카고시는 애원했죠. 3년 차 저는 강변에 섰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탁했어요.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고 악취는 여전했습니다. 새로 만든 강변 공원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오세요? 제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대답했어요. 강이 더러운데 왜 가요? 그냥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속은 여전히 썩어 있어요. 마지막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카고 그린 리버 50억 달러의 환상. 저는 그 기사를 쓰면서 완전히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미국에서는 강을 살릴 수 없어. 예산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강 복원은 그냥 꿈일 뿐이야. 그 외에도 참담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LA 강은 여전히 콘크리트 수로에 불과했고 필라델피아의 스쿨킬 강은 정화 프로젝트가 10년째 표류 중이었어요. 워싱턴 DC의 아나코스티아 강은 미국에서 가장 더러운 강 타이틀을 벗지 못하고 있었죠. 어디를 가도 같았습니다. 거창한 계획, 천문학적 예산, 그리고 실망스러운 결과.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은 절대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없어. 특히 이미 오염된 강은 더더욱. 이게 제 철칙이 됐어요. 후배 기자들이 강 복원 프로젝트 취재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는 말렸습니다. 하지 마. 시간 낭비야. 어차피 실패할 거야.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기억을 떠올리니 한강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낮아졌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겠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놓고 속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일 거야. EPA가 착각한 거야. 저는 이미 기사 제목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진실 과대 포장된 성공 신화.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서울 여행 가세요? 아니요, 취재요. 어떤 취재인데요? 한강이요. 한강이 정말 깨끗한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 승객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 한강. 정말 멋진 곳이에요. 작년에 갔었는데 감동받았어요. 강변에서 자전거 타고 치맥도 먹고 정말 최고였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한강 찬양문자네. 다들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 하지만 입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기대되네요. 승객은 계속 한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강변에 있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뉴욕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밤에도 안전하다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허드슨 강변은 해지면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었거든요. 범죄율이 높아서요. 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밤 11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조깅하더라고요. 가족들은 텐트 치고 놀고 있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이겠지. 아니면 특별히 안전한 구역만 본 거겠지.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허드슨강과 시카고강 취재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다짐했어요. 이번엔 속지 않을 거야. 철저하게 검증할 거야. 한강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제 머릿속에는 이미 취재 질문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실제 수질 데이터는 독립적인 기관의 검증을 받았나? 시민들이 정말 강을 이용하나? 아니면 특정 시간대와 장소만 북적이는 건가? 강변 범죄율은? 유지 관리 비용은 얼마나 드나?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저는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강이 진짜라면 그 생각을 하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10년간 본 게 뭔데.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했을 리 없어. 하지만 그 작은 기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어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EPA는 한강을 1등으로 뽑았을까?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아래 어딘가에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서해 바다가 보였고 곧 인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돈된 도시, 깔끔한 도로망. 생각보다 잘 정리돼 있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청사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이게 공항이라고? 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 서 있는데 옆에 유럽인 여행객이 말을 걸었어요. 처음 와보세요. 네, 처음이에요. 부럽네요. 저는 벌써 5번째예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거든요. 작년에도 스카이트랙스에서 1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입국 심사는 빨랐어요. 심사관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취재입니다. 저는 CNN 기자예요. 그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 기자시군요. 환영합니다.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도장을 찍고 통과시켜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만 30분씩 걸리는데 여기는 5분도 안 걸렸어요.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4시, 서울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생각보다 깨끗한데 공기질이 나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날은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택시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택시 기사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영어로 물었어요. 여의도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아, 한강공원. 좋은 곳 가시네요. 택시는 공항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도로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뉴욕의 포트홀 투성이 도로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차들도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고요. 한국 도로는 정말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서울은요. 그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한강 보러 오셨어요? 네, 취재차 왔어요. 한강이 정말 깨끗하다고 들었거든요. 기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맞아요. 한강은 우리 서울 사람들의 자랑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강은 정말 더러웠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악취가 심했죠. 아무도 가까이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기사님은 운전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90년대부터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하수처리장 만들고, 오염원 차단하고, 이명박 시장 때 청계천도 복원했고요. 20년 넘게 꾸준히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강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해요. 수영이요.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허드슨강에서 수영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름마다 한강 수영장 열어요. 물론 특정 구역에서만 하지만요. 수질이 좋아져서 가능한 거죠. 택시는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간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빼곡했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서울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강은 우리 서울 사람들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기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주말이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강에 가요. 자전거 타고, 치킨 먹고, 가족들이랑 놀고. 저도 주말마다 가족들 데리고 가요. 우리 딸은 한강에서 자전거 배웠어요. 밤에도 안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뉴욕 강변은 밤에 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기사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밤 12시에도 사람들 많아요. CCTV도 많고, 순찰도 하고, 여자 혼자 조깅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제 와이프도 밤에 산책 자주 가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사님이 웃었어요. 곧 보실 거예요.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외국인들 다들 그래요. 처음엔 안 믿다가 보고 나서는 감탄해요. 택시는 마포대교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강을 봤어요. 넓게 펼쳐진 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게 한강? 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물빛이 깨끗해 보였어요. 회색빛이 아니라 푸른빛이었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도 보였어요. 이게 정말 도심 속 강이라고? 저기가 여의도 한강공원이에요. 기사님이 가리켰습니다. 강변을 따라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잔디밭,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택시가 공원 입구에 멈췄어요. 다 왔습니다. 22,000원입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내밀었고 기사님은 친절하게 결제해줬습니다. 좋은 취재 되세요. 한강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택시에서 내려 공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해는 아직 높았어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친구들끼리 치킨을 먹는 젊은이들. 이게 평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많아. 놀라웠어요. 뉴욕 허드슨강 공원은 주말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물이 정말 깨끗해 보였습니다. 허드슨강의 회갈색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맑은 푸른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옆에 서 있던 한국인 할머니가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영어로 물었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우와, 멀리서 오셨네요. 한강 구경 왔어요? 네. 취재차 왔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한강은 우리 자랑이에요. 예전엔 정말 더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얼마나 변했나요? 옛날엔 냄새가 나서 가까이도 못 갔어요. 지금은 손자들 데리고 매주 와요. 여기서 치킨 먹고, 놀고, 행복해요. 저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자부심과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어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가셨고, 저는 다시 강물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로 황금빛이 쏟아졌어요. 수면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의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진짜일지도 몰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더 봐야 해.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인상 예상보다 깨끗함. 시민들의 이용률 높음. 수질은 육안으로 양호해 보임. 하지만 표면적 관찰일 뿐. 내일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검증 필요. 저는 객관적으로 적었어요. 기자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드슨강, 시카고강과는 뭔가 달랐어요. 여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생기가 넘쳤어요. 강이 정말 도시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조깅하는 사람들, 치맥을 즐기러 온 젊은이들, 저녁 산책 나온 가족들. 밤에 더 많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 강변은 밤이면 텅 비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여자들이 혼자 조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 7시에 여자 혼자요. 저는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실례지만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미국 기자예요. 아, 네, 괜찮아요.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혼자 밤에 조깅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왜요? 여기 진짜 안전해요. CCTV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 매일 밤 10시까지 여기서 운동해요. 매일? 네. 회사 끝나고 와요. 스트레스 풀기 딱 좋거든요. 친구들도 다 그래요. 한강은 서울 직장인들의 천국이에요. 그녀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조명들이 아름다웠고 강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나는 뭘 본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강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강과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설렘 때문이기도 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봐야 해. 호텔 조식을 간단히 먹고 오전 8시에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포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택시 기사가 추천한 곳이었죠. 반포는 정말 예뻐요. 무지개 분수도 있고 세비섬도 있고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택시 기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아침 8시인데도 강변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갔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전용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포장 상태도 완벽했고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10m마다 거리 표시가 있었고 자전거와 보행자 구역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인프라라면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보였어요. 따릉이라는 공공 자전거 시스템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앱을 다운받았어요. 놀랍게도 영어도 지원됐습니다. 2,000원, 약 1달러 50센트를 내고 자전거를 빌렸어요. 진짜 싸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상쾌했습니다. 강물 냄새를 맡았어요. 악취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물 냄새가 났죠. 이게 정말 도심 속 강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8km 정도 달렸을까요? 숨이 조금 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와 그늘막이 있었어요. 편의점도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이 정도 편의시설이라면 시민들이 찾을 만하지.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반납하고 강변 난간으로 갔습니다. 물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어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정말 맑았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허드슨강의 뿌연 회색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은빛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가 산다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허드슨강에서는 물고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기서 낚시가 돼요? 아저씨는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양동이 안에는 잉어와 붕어가 서너 마리 들어 있었어요. 와,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번역 앱을 켜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언제부터 물고기가 살았어요? 아저씨가 답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요. 수질이 좋아지면서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은 20여 종이 넘는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저는 양동이의 물고기를 다시 봤습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강변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강라면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라면이 나왔습니다. 먹으면서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일상이구나. 미국 강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강이 정말로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 있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매일 찾는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CNN에서 제공한 취재용 드론이었어요. 허가를 받고 안전한 구역에서 촬영했습니다.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자 한강의 전체 모습이 화면에 담겼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은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어요. 강을 따라 11개의 공원이 진주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의도, 반포, 잠실, 뚝섬, 망원, 양화, 이촌, 난지, 강서, 광나루, 잠원, 모두 초록색 공원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는 정말 80km가 넘어 보였습니다. 끊김없이 이어진 도로를 따라 수백 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강 위로는 25개가 넘는 다리가 놓여 있었고 각각의 다리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복원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든 거야. 드론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허파이자 심장이었어요. 도시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포대교로 향했어요. 무지개 분수 쇼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8시, 다리 양쪽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켜지면서 무지개색으로 변했습니다. 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물줄기가 리듬에 맞춰 춤을 췄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분수는 그에 맞춰 높이와 색깔을 바꿨습니다. 10분간의 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믿을 수 없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료라고? 미국이었다면 입장료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 차례 공연이 있다고 했어요. 밤 9시, 한강의 야경을 담기 위해 여의도로 다시 갔습니다. 63빌딩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강 건너편 강남의 불빛도 반짝였어요. 세비섬이라는 인공섬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불빛이 환상적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저는 삼각대를 세우고 장노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가 열려 있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밤 9시인데도 강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치맥이라고 했죠.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요? 네, 괜찮아요. 그들은 20대 중반의 대학생들이었어요. 자주 오세요? 거의 매주 와요. 금요일 밤에 여기 오는 게 우리 루틴이에요.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수다 떨고. 최고의 힐링이죠.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밤에? 제가 물었어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여기가 왜 무서워요? CCTV도 많고, 순찰도 돌고, 사람도 많은데. 우리 여자애들끼리만 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집보다 안전해요.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거실 같은 곳이에요. 우리 생활의 일부죠. 인터뷰를 마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둘째 날 관찰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님. 도시 인프라의 핵심. 자전거 도로 80km 이상, 11개 공원 모두 체계적으로 연결됨. 수질 유관 확인 결과 양호. 물고기 서식 확인. 시민 이용률 매우 높음. 낮과 밤 모두. 안전도 높음.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미국 강들과는 차원이 다름. 이것은 성공한 모델이 맞을 가능성 높음. 그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10년간 부정해왔던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멀리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배 안에서는 사람들이 즐거워 보였어요.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왜 미국은 이걸 못한 걸까?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한국은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구체적인 숫자와 증거가. 밤 11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에게 물었어요. 한강이 이렇게 변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한 20년 넘게 걸렸죠.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끝이 없어요. 더 좋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죠. 20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3년도 못 버텼는데 한국은 20년을 투자했어요. 그게 비결인가? 지속성과 일관성. 정권이 바뀌어도 프로젝트는 계속됐다고 했어요. 초당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호텔 방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밤늦었는데도 강변의 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서울시 환경국에 가서 정확한 수질 자료를 받아야 해. 잠들기 전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편집장님, 이틀간 한강을 취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EPA 보고서가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일 공식 데이터를 확보한 후 더 정확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쓸 기사가 어떤 내용이 될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많은 미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기자는 진실을 써야 하니까요. 불편한 진실이라도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한강사업본부 환경관리과 김민수 과장과의 인터뷰였어요. 저는 두꺼운 취재 노트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핵심이야.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서울시청 건물은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인상적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김 과장님 사무실은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긴장이 됐어요. 김민수 과장은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환영합니다. CNN에서 오셨다고요? 네, 한강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강의 역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죠. 김 과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한강은 정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BOD, 그러니까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mg/L를 넘었습니다. 이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수준이에요. 화면에 70년대 한강 사진이 나왔습니다. 탁하고 더러운 강이었어요. 쓰레기가 떠다니고 주변은 무허가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됐죠. 김 과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수처리였어요. 서울 전역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중랑 하수처리장, 탄천 하수처리장, 난지 하수처리장 등. 총 투자액은 5조 원이 넘었어요. 5조 원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약 4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비저오염원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도로 빗물, 농경지 유출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었죠. 또한 한강 상류 지역의 환경도 보호했어요. 팔당댐 상류의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게 한강 수질 변화 추이입니다. 김 과장이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1980년 BOD 20mg/L에서 2025년 0.9mg/L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20분의 1로 감소한 거죠.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이 데이터는 독립기관의 검증을 받았나요? 물론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수질 검사를 실시해요. 또한 UN 환경계획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어요. 김 과장이 자료집을 건넸습니다. 여기 최근 3년간의 상세 수질 데이터가 있습니다. BOD뿐만 아니라 COD, SS, TN, TP 등 모든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넘겨봤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상세한 데이터였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생태계 복원입니다. 김 과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현재 한강에는 27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거의 멸종 상태였죠. 그리고 조류도 120종이 넘게 관찰됩니다. 철새들이 한강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해요. 철새요? 네, 매년 겨울이면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같은 겨울 철새들이 수만 마리씩 찾아옵니다. 이건 수질이 좋아졌다는 확실한 증거죠. 새들은 오염된 곳에는 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시민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약 6천만 명이 한강공원을 찾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 걸 생각하면 1인당 연간 6회 정도 방문하는 셈이죠. 주말에는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합니다. 범죄율은요? 이건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강공원의 범죄율은 서울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4년 기준 10만 명당 0.2건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CCTV가 3,000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순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제가 육안으로 본 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유지 관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연간 약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 관리비, 환경 보전 비용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한강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3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됩니다. 3조 원이요? 네, 관광 수입, 부동산 가치 상승, 시민 건강 증진 효과 등을 모두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20% 이상 비싸요. 한강뷰는 프리미엄이죠. 저는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김 과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게 세계 주요 도시 강들과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한강, 템스강, 센강, 허드슨강, 라인강 등의 수질과 이용률을 비교한 거예요. 테이블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강의 BOD는 0.9mg per 리터, 허드슨강은 3.2mg per 리터였어요. 템스강은 2.7, 센강은 2.3. 한강이 압도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시민 이용률도 한강이 1위였어요. 이 데이터를 CNN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예요.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하니까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김 과장은 제 모든 질문에 상세하게 답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장기적 비전이에요. 20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했죠. 정권이 바뀌어도 프로젝트는 계속됐어요. 둘째, 막대한 투자입니다. 총 7조 원이 넘게 투입됐어요. 셋째, 시민 참여예요. 시민들이 한강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었어요. 시민 참여요? 네, 한강 살리기 시민 운동이 90년대부터 활발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환경 감시 활동을 했죠. 정부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강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강이었습니다. EPA 보고서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평가한 거였죠. 오후에는 환경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준호 교수였어요. 그는 20년 넘게 한강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교수 연구실에는 한강 관련 논문과 자료가 가득했어요. 에밀리 기자님, 반갑습니다. CNN에서 한강 취재를 오시다니 영광이네요. 교수님, 한강의 수질 개선이 정말 놀랍던데요. 네, 저도 30년간 지켜봤지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사례죠. 이 교수는 더 기술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강의 성공은 통합수질 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관리했어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하고 하수 처리 고도화를 추진했죠.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시스템 때문에 통합 관리가 어려워요. 주마다, 도시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죠. 한국은 중앙 정부가 강력하게 조율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구조라 효율적이에요. 그게 차이인가요? 큰 차이죠. 그리고 한국은 속도가 빨라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도 빠릅니다. 미국은 환경 영향 평가, 주민 공청회 등으로 년 단위로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개월 단위로 진행돼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한강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속도가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지속 가능할까요? 앞으로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교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어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수질을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합니다. 그리고 시민 의식도 높아졌어요. 한강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죠.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강은 진짜야. 완벽한 성공 사례야.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데이터도, 전문가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강 BOD 0.9, 허드슨강 3.2, 차이 3배 이상, 연간 이용객 6천만 명, 범죄율 거의 제로, 경제적 가치 3조 원, 총 투자액 7조 원. 숫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야. 도시를 재창조한 거야. 한강은 서울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염된 강에서 도시의 자산으로, 외면받던 공간에서 시민의 거실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미국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하지 않은 거야. 기술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부족한 건 의지와 지속성이었습니다. 20년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정치적 의지 말이에요. 넷째 날, 저는 한강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바로 시민들이었어요.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강을 만드는 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침 7시 뚝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요가하는 사람들. 저는 벤치에 앉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나올까? 옆 벤치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계셨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예요. 할아버지는 반갑게 웃으셨어요. 오, 미국 기자? 좋지. 뭐가 궁금한가? 다행히 영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매일 와. 5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어. 한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봤지. 50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예전 한강도 기억하시겠네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럼 70년대 한강은 정말 끔찍했어. 냄새가 나서 창문도 못 열었지. 여름이면 파리가 들끓었어. 강물은 시커멓고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지. 지금은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적이야, 기적. 내가 살아서 이런 걸 보게 될 줄 몰랐어. 90년대부터 조금씩 좋아지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지. 지금은 손자들 데리고 와서 물고기도 보고 자전거도 타고 행복해.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돌아온 거야. 예전엔 한강을 등지고 살았어. 이제는 한강을 향해 살지. 강이 도시의 중심이 됐어. 이게 가장 큰 변화야. 이곳은 우리 세대가 이룬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고, 경제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환경도 되살렸어. 우리 손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이지.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가족 단위 피크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30대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돗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나들이 오셨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주말마다 와요. 아이들이 한강을 너무 좋아해서요. 아이들은 각각 5살, 7살 정도로 보였어요. 신나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강변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흔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여기는 완전 안전한데요. CCTV도 많고, 순찰도 돌고, 저희는 밤에도 와요. 야경 보면서 치킨 먹고,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한강은 서울 애들의 놀이터예요. 자전거 배우고, 축구하고, 연 날리고. 우리 큰애는 여기서 자전거 처음 탔어요. 추억이 많죠.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빨리 김밥 먹자. 가족은 행복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 4, 5 모여 치킨을 먹는 젊은이들, 돗자리에 누워 낮잠 자는 커플들, 책을 읽는 대학생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강변이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구나.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주 와요? 거의 매주요. 우리 동아리 정기 모임 장소예요. 여기서 연습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왜 한강을 선택했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공짜고, 넓고, 분위기 좋잖아요. 카페 가면 돈 들고, 학교는 좁고, 여기는 완벽해요. 날씨 좋으면 100점이죠.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인스타 감성도 좋아요. 여기서 찍은 사진은 무조건 좋아요 많이 받아요.
오후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늘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들,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들. 한 그룹의 할머니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우리 미국 기자 만나는 거 처음이야. 한 할머니가 즐거워하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매일 와. 우리 친구들이랑 여기서 만나. 수다 떨고, 운동하고. 이게 우리 일과야. 젊었을 때도 한강에 오셨어요. 다른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못 왔지. 한강이 더러웠잖아. 그리고 일하느라 바빴고. 지금은 깨끗해지고, 우리도 나이 들어서 시간 생기고. 딱 좋아.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오던데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웃으셨습니다. 그럼, 저녁 되면 젊은이들 천지야. 운동하고, 데이트하고, 보기 좋지. 세대가 어우러지는 거야. 한강은 모두의 공간이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친구들과 치맥을 즐기러 온 사람들. 한 그룹의 직장인들이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실례지만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들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회사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금요일이면 여기서 회식해요. 회사 근처 식당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 남자가 대답했어요. 한강이 직장인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여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힐링 장소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와요. 강 보면서 맥주 한잔하면 다 풀려요. 심리 치료 같은 거예요. 공짜로. 뉴욕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뭐 해요? 다른 남자가 물었어요. 보통 집에 가거나 바에 가죠. 강변에는 잘 안 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아까운데. 강변이 이렇게 좋은데. 밤이 되자 한강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다리들이 화려하게 빛났어요. 강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가족들, 돗자리에 누워 별을 보는 커플들, 야경을 찍는 사진가들. 한 커플이 돗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간단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여자가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데이트하시는 거예요. 네. 자주 와요. 영화관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좋아요. 조용하고, 로맨틱하고.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프러포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나중에 여기서 할 거예요. 여자가 놀라며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밤에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사람도 많고, 밝고, 안전해요. 저 혼자 와도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밤 12시까지 있다가 간 적도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수십 명의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가족부터 친구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은 우리 삶의 일부다. 한강 없는 서울은 상상할 수 없다. 밤 10시, 저는 강변 벤치에 앉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넷째 날 관찰 한강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함께 즐기는 공간.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직장인부터 학생까지. 사회적 통합의 장.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밤늦었는데도 강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웃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외롭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도시 공간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건축물이 아름다워서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공한 거였어요. 한강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었고, 사람들은 한강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허드슨강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허드슨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강은 달랐어요. 서울 시민들은 한강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답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와글와글 모여들었고 그 신뢰는 다시 현실이 됐습니다. 신뢰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렸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일관되게 20년을 투자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미국은 3년 만에 포기했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한 도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시민들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 내일은 한강불꽃 축제가 있어. 기사님이 말했어요. 100만 명 온대요. 구경 가세요. 정말 장관이에요. 네. 꼭 가볼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100만 명이 한강에 모인다니. 그 광경은 어떨까요? 5째 날, 드디어 한강불꽃 축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서울 전체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도, 호텔 직원도,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가세요? 일찍 가셔야 해요. 자리 잡기 힘들어요. 저는 오후 3시에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축제 시작은 저녁 7시 30분이었어요. 4시간이나 일찍 온 거죠. 하지만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100만 명이 오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강변은 완전히 사람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가족들,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 커플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한강공원은 거대한 축제장이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치킨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도 돗자리를 하나 사서 강변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30대 부부와 2아이가 있었고 뒤쪽에는 대학생 무리가 있었어요. 앞쪽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아이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Hello.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취재차 왔고요. 우와. CNN 기자세요. 대단하시네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족은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매년 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호텔도 예약하고 하루 전부터 준비해요. 우리 집에 연례 행사죠. 아빠가 말했습니다. 100만 명이 정말 온다던데.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작년엔 150만 명 왔대요. 여의도뿐만 아니라 반포, 잠실, 뚝섬. 모든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와요. 동시에 불꽃을 보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후 5시, 6시. 강변은 말 그대로 인산이네였어요. 걸을 틈도 없을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들을 조심했습니다. 쓰레기도 각자 정리했어요. 미국 같았으면 난리 났겠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00만 명이 모이면 안전사고가 날 법한데 여기는 평화로웠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안내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협조적이었어요. 저녁 7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로 노을이 졌어요. 황금빛 하늘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아하며 감탄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7시 30분. 드디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고 첫 번째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쾅! 폭발음과 함께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금색, 은색,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와! 100만 명의 환호성이 한강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고 연신 셔터를 눌렀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불꽃은 리듬에 맞춰 춤을 췄어요. 음악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아이들이 뛰면서 소리쳤어요. 와! 엄마 봐! 저기 하트 모양! 저건 별 모양이야.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부모들이 부산에서부터 올라왔구나. 이해가 됐어요. 불꽃은 40분간 계속됐습니다.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패턴, 다양한 색깔, 다양한 효과. 마치 하늘 위에서 예술 작품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피날레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십 개의 불꽃이 동시에 터지면서 하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쾅쾅쾅, 연속된 폭발음과 함께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나처럼 환해졌습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쳤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한강에 모여서 함께 불꽃을 보고 함께 환호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이게 바로 도시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뉴욕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뉴욕은 구경이었고 여기는 참여였어요. 뉴욕 사람들은 자기 집 창문이나 루프탑 바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강변에 모여서 돗자리를 펴고 함께 봤어요. 축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여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어요. 저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옆에 엄마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한강은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이에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곳이 됐어요.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이죠. 그래서 기자님이 취재 오신 거 정말 기뻐요. 한강을 미국에도 알려주세요. 꼭 그럴게요.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한강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겠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인의 의지와 꿈이 만든 기적이에요. 밤 10시,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광경을 또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다들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시민 의식이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옆에 엄마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한강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되죠. 아이들한테도 항상 가르쳐요. 한강을 깨끗하게 쓰라고. 자원봉사자들도 곳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인터뷰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20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거 자원봉사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뿌듯해요. 매년 하세요? 네. 3년째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축제도 보고, 봉사도 하고, 일석이조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마지막으로 강변을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고, 청소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놀랍게도 강변은 이미 거의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게 믿기지 않네. 여의도대교를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물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100만 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는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즐기는 문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강불꽃축제를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도 대규모 행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안전사고,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 여기는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답은 신뢰였습니다.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했고, 정부는 시민들을 신뢰했어요.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배려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축제 어떠셨어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죠? 저도 매년 봐도 감동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죠.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네요. 제가 말했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강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전쟁 폐허에서 일어났고, 가난을 극복했고, 이제는 환경까지 되살렸어요.
한강을 보면 한국의 역사가 보여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5째 날, 한강 불꽃 축제. 100만 명 이상 참석. 안전사고 없음. 시민들 자발적으로 쓰레기 정리. 완벽한 질서.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님. 한국인의 자부심과 공동체 정신의 표현.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강 불꽃 축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한국인이 한강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써야 해. 한강은 성공했다.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CNN 본사와 화상 연결을 해서 현장 보고를 할 예정이었어요. 편집장과 시청자들에게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모두 전할 거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게 기자의 임무니까요. 6째 날 오전,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CNN 본사와 화상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뉴욕은 전날 저녁 8시였어요. 황금 시간대 생방송에 현장 연결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긴장됐어요. 제가 보고할 내용이 많은 미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스튜디오의 앵커 제시카가 보였어요. 에밀리, 서울에서 연결됐군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시카. 정말 놀라운 일주일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에밀리 존슨 기자가 서울 현장에서 연결됐습니다. 에밀리, 한강을 직접 보셨죠? EPA 보고서가 과장이었나요? 아니면 사실이었나요? 제시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시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10년간 미국 강들의 실패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EPA 보고서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평가한 거였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시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강의 BOD는 0.9mg per 리터입니다. 허드슨강은 3점이에요.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한강에는 27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허드슨강은 거의 없습니다. 한강은 연간 6천만 명이 이용해요. 센트럴파크보다 많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20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 때문입니다. 총 7조 원, 약 60억 달러가 투입됐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프로젝트는 계속됐죠. 초당적 합의가 있었어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제가 찍은 한강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맑은 강물,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불꽃축제의 장관. 이게 한강의 현재 모습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시민들로 가득해요. 범죄율은 거의 제로고, 여자들이 혼자 밤에 조깅해도 안전합니다. 스튜디오에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어요. 정치 평론가 마이클이었습니다. 에밀리, 그건 좀 과장 아닌가요? 아시아 도시가 뉴욕보다 안전하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간 직접 봤습니다. 밤 11시에 여자들이 혼자 조깅하고 가족들이 텐트 치고 캠핑해요. CCTV 3000대와 24시간 순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요. 서울시 공식 데이터상 한강공원 범죄율은 10만 명당 0.2건이에요. 그래도 마이클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제시카가 끊었어요. 에밀리, 그럼 왜 미국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다고 보세요? 이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답을 시작했어요. 첫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미국은 3, 4년 만에 포기했어요. 한국은 20년 넘게 밀고 나갔죠. 둘째,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중앙정부가 조율하고 지자체가 실행해요. 미국은 주마다 다른 기준으로 따로따로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예요. 한국 시민들은 한강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보호해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한강 불꽃축제 영상이 나왔어요. 100만 명이 모여서 환호하는 모습, 함께 즐기는 모습. 이게 어제 한강 불꽃축제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안전사고가 없었어요. 모두 자기 쓰레기를 스스로 치웠고요.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제시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충격적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놀라셨을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해요.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연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겠죠.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장기적 투자, 일관된 정책, 시민 참여. 하지만 미국 시스템으로는 어렵지 않나요? 마이클이 다시 물었어요. 연방제 국가니까 한국처럼 중앙에서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주정부가 주도하고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20년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정치적 의지 말입니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개인적으로 이번 취재가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감정을 추스렸어요. 솔직히 제 기자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었어요. 10년간 강은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강이 그걸 뒤집었어요. 강이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국 시청자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듣길 바라요. 우리가 뒤처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우리도 이룰 수 있어요. 뉴욕의 허드슨 강도, 시카고 강도, LA 강도 한강처럼 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의지뿐이에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전달했을까? 불안했지만 해야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어요. 10분 후 편집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에밀리, 훌륭했어. 하지만 반응이 뜨겁군. SNS가 난리야. 지금 당장 확인해봐. 저는 트위터를 열었어요. 타임라인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샵 한강 샵 MLS 리포트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였어요. 댓글들이 초당 수십 회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미쳤나?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고. 배신자,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 도시들 엉망이잖아. 에밀리 말이 맞아. 한강 구글링 해봤는데 진짜 깨끗하네. 충격적이다. 뉴욕 시장은 이거 보고 있나? 당장 한국 배우러 가야지. 나도 서울 가보고 싶다. 한강 직접 보고 싶어. 댓글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과 인정하는 사람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충격받았다는 거죠. 한강이 미국 도시들보다 앞섰다는 사실에. 페이스북도 확인했습니다. CNN 페이지에 제 보고 영상이 올라왔는데 단 30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대부분 격렬한 토론이었어요. 어떻게 서울이 뉴욕보다 나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영상 봤는데 진짜 깨끗하던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 세금으로 강 정화한다더니 다 어디 갔나? 시장들 나와. 한국 가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에밀리 말 100% 사실. 오후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가 모두 제 보고를 인용한 기사를 냈습니다. CNN 기자, 한강이 허드슨 강보다 우수하다 보고. 미국 도시들, 서울에게 배워야. 한강 모델, 미국 적용 가능한가? 여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뉴욕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허드슨 강 재생에 더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겠어요. 시카고 시장도 비슷한 성명을 냈고요. 한국 언론도 난리였습니다. 미국 CNN, 한강을 세계 최고로 평가. 한강, 미국 충격에 빠뜨려. 에밀리 기자, 한강의 감동의 눈물 기사가 쏟아졌어요. 저녁에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 인사였어요. 에밀리 기자님, 한강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강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졌어요.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밤이 되자 미국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일제히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
한강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버드, MIT, UCLA 등 주요 대학들이 한강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가 이런 파장을 만들었구나.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니까. 불편해도 받아들여야 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에밀리, 대박이야.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 올해 최고 화제 보도야.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내게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어. 한강, 도시 재생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한 달간 서울에 체류하면서 심층 취재하는 거야. 관심 있어? 물론이죠. 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더 있게 되는구나. 기뻤어요. 한강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좋았습니다. 한강이, 서울이, 한국이 좋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던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어요. 같은 장소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기자였어요. 지금의 저는 변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에 보낼 최종 리포트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리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주일간의 경험을 어떻게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첫날의 놀라움, 둘째 날의 발견, 셋째 날의 데이터, 넷째 날의 시민들, 다섯째 날의 감동. 모든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강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환경 복원 기술이 아니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강이 아니다. 한강은 가능성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일관되게 노력하면,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증명이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10년간 나는 실패만 봤다. 허드슨 강의 실패, 시카고 강의 실패, LA 강의 실패. 그래서 믿었다. 강은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한번 오염된 강은 되살릴 수 없다고. 하지만 한강이 내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침 8시.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변에 나와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아침 산책 나온 노인들. 이 모든 게 일주일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광경이었습니다. 계속 썼어요. 한강의 성공은 3가지 기적의 결합이다. 첫째, 기술의 기적. 70년대 BOD20에서 지금 0.9로 20분의 1로 줄인 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명이다. 둘째, 정책의 기적. 20년 넘게 일관되게 추진한 초당적 합의. 정권이 바뀌어도 한강 프로젝트는 계속됐다. 셋째, 문화의 기적. 시민들이 한강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일주일 전 인터뷰했던 70대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우리 세대가 이룬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분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한국전쟁 후 폐허, 경제 발전, 민주화, 그리고 환경 복원. 한강은 그 모든 역사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다. 저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했어요. 한강이 증명한 건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미국도 기술이 있다. 돈도 있다. 부족한 건 20년을 밀고 나갈 정치적 의지다. 허드슨강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3년 만에 포기했어요. 왜일까요? 예산 초과. 정치적 반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신뢰. 이게 핵심이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공을 믿었고 시민들도 믿었다. 그래서 20년을 버틸 수 있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첫 번째 난관에서 무너졌다. 시카고강도 마찬가지였어요. 50억 달러. 거창한 계획. 하지만 하수 시스템 문제가 터지자 바로 포기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럼 관둡시다. 그게 미국의 태도였어요. 한강은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저는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봤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됐다. 왜?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가 아니다. 성공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뛰어올랐습니다. 저 물고기들이 진짜 증거야.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어도 생태계는 속일 수 없어.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 첫째, 겸손. 다른 나라가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둘째, 장기 투자. 3년이 아니라 20년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초당적 합의.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시민 참여. 정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함께해야 한다. 한강불꽃 축제가 떠올랐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안전했어요. 쓰레기도 각자 치웠고요. 저게 바로 시민의식이야. 한강을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보호하는 거야. 미국은 어떤가요? 허드슨강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뉴요커가 몇이나 될까요? 문화를 바꾸는데 20년이 걸렸다. 저는 타이핑했어요. 70년대 한국인들도 한강을 더럽혔다. 쓰레기를 버렸고 오수를 흘려보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교육이 시작됐다. 학교에서, 언론에서, 정부에서 한강 보호를 가르쳤다. 20년 후, 지금의 세대는 한강을 사랑한다. 문화가 바뀐 것이다. 저는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신입 기자 시절, 첫 허드슨강 취재.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뉴욕이 드디어 아름다운 강을 갖게 되는구나. 하지만 2년 후 다시 갔을 때 실망뿐이었죠. 그때부터 냉소주의자가 됐어요. 나는 한강에서 다시 꿈을 꾸게 됐다.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았다. 강이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했다. 이제 나는 안다. 허드슨 강도, 시카고 강도, LA 강도 한강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해야 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다.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조율할 수 없다. 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예산 배분도 복잡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주정부 주도로도 할 수 있다. 뉴욕주가, 일리노이주가, 캘리포니아주가 결심하면 된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강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시장들, 의원들, 도시계획가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거다. 직접 보게 하는 거다. 나처럼 일주일만 체험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걸 CNN 특집 다큐멘터리에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피크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저게 바로 한강이 준 가장 큰 선물이야. 행복.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었나?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치. 아니다. 진짜 선물은 행복이다.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공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안식처. 한강은 서울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도 있었어요. 한강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3조 원이다. 관광 수입, 부동산 가치 상승, 건강 증진 효과 등.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엄청난 성공이다. 환경 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한강이 그걸 증명했다.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강은 21세기 도시 재생의 완벽한 모델이다. 기술, 정책, 문화가 조화를 이뤘다. 정부의 의지, 시민의 참여, 전문가의 노력이 합쳐졌다. 20년의 인내가 기적을 만들었다.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저는 힘주어 썼어요. 계속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강에게 배울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한강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야 한다. 리포트를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1만 자가 넘는 긴 글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말은 다 담았습니다.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게 제 최종 리포트입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갔고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고마워, 한강.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희망을 돌려줬어. 그리고 미국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네가 증명한 가능성을 우리도 이룰 수 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에밀리, 리포트 받았어. 방금 읽었는데. 와, 이거 올해 최고의 기사가 될 것 같아. 퓰리처상 노려볼 만해.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심이야. 이건 단순한 환경 기사가 아니야. 사회, 정치, 문화를 아우르는 르포야. 대단해. 전화를 끊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일주일간 익숙해진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올 거야. 꼭 다시 올 거야. 약속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한강의 다리들이 지나갔어요. 안녕, 서울. 안녕, 한강. 너희가 세계를 바꿀 거야. 그리고 나도 그 일의 작은 역할을 할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제 마음은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미국 도시 관계자들의 한강 투어 기획, 그리고 무엇보다 허드슨강 재생 프로젝트 재시작을 위한 캠페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강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였습니다. 한강은 제 삶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한강을 생각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강 사진이 붙어 있고 컴퓨터 바탕화면도 한강 야경입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강에 미쳤다고 놀려요. 맞아요. 저는 한강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제 리포트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 웹사이트에서 올해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천만 번 공유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BBC까지 전 세계 언론이 한강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 도시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뉴욕시장이 한강 프로젝트 팀을 꾸렸어요.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전문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시카고도, LA도, 샌프란시스코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죠. 지난주에는 뉴욕 시의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허드슨강 재생 프로젝트 재시작을 논의하는 청문회였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한강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의원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에밀리 기자님, 정말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의원이 물었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20년을 밀고 나갈 의지뿐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다른 의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한강 프로젝트는 7조 원이 들었습니다. 60억 달러예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효과는 연간 3조 원입니다. 1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아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청문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의장이 말했어요. 에밀리 기자님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뉴욕시는 허드슨강 재생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강처럼 해보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변화를 만들고 있구나. 기자로서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쓴 기사가 도시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에서 온 초청이었어요. 에밀리 기자님의 이야기를 한국 청취자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본 한강, 그리고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화상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오전, 뉴욕 시간으로 밤 10시, 서울 시간으로 낮 12시에 녹음이 잡혔습니다. 저는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한국 청취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요. 녹음 시간이 됐습니다. 화면에 DJ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존슨 기자님. 여성시대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서툰 한국어에 DJ가 웃었어요. 에밀리 기자님의 한강 리포트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그냥 본 걸 솔직하게 쓴 건데 이렇게 큰 반향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기뻐요.
한강의 가치가 세계에 알려졌으니까요. 처음 한강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DJ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10년간 미국 강들의 실패만 봤으니까. 하지만 한강은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강이 진짜 도시의 중심이 돼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요. 한강불꽃 축제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평화롭고 안전했어요. 함께 불꽃을 보고, 함께 환호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 그때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공동체구나. 이게 진짜 도시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구나 깨달았죠. 미국 반응은 어떤가요? DJ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부정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니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 한강처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뉴욕, 시카고, LA 모두 강 재생 프로젝트를 재시작했어요. 에밀리 기자님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DJ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IT와 K-팝만 아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환경, 도시계획, 시민의식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에요. 아니, 선진국을 넘어선 나라예요.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DJ가 물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한강은 세계인의 부러움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강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정말 그렇게 깨끗해? 정말 밤에도 안전해? 정말 100만 명이 모여? 물어봐요. 네.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더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한강은 한국인의 의지와 꿈이 만든 기적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가난을 극복했고, 이제는 환경까지 되살린 한국의 상징이죠. 세계가 한국을 존경합니다. 한강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을 계속 사랑해주세요.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손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한강을 물려줘야 하니까요. 20년 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한강을 되살렸듯이 지금 여러분이 한강을 지켜야 해요. DJ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청자들께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네. 저는 준비한 한국어 문장을 천천히 말했어요. 한강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다 전했습니다. 제 마음을 모두 전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강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세계가 한강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이었어요. 허드슨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한강처럼 될 거야.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20년이 걸리더라도 너를 되살려낼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에밀리, 좋은 소식이야. 내 다큐멘터리 제작이 확정됐어. 다음 달 서울로 다시 가. 한 달간 촬영할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편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어. 내 한강 리포트가. 축하해, 에밀리.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심이야. 올해 최고의 국제 보도로 선정됐어. 결과는 5월에 나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퓰리처상 후보라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이, 시카고가, LA가 강 재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한강 모델을 배우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메일이 와 있었어요. 에밀리 기자님, 라디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 달 서울 오시면 명예 시민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명예 시민증이라니. 저 한강을 사랑하게 된 미국 기자에게 고마워요, 서울. 고마워요, 한강.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뉴욕, 너도 언젠가는 한강처럼 아름다워질 거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강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계속할 거야. 한강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거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닐 거야. 한강이 증명한 가능성을, 희망을 모두에게 알릴 거야.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 15일, 서울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다시 한강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그 맑은 강물을, 행복한 사람들을, 아름다운 야경을 보게 돼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한강아,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그리고 이번엔 너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을 거야.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너의 기적을, 너의 아름다움을, 너의 의미를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찍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감동에 젖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던 그 순간.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강은 한국인의 정신과 기적의 상징입니다. 미국이 격분한 이유는 한국이 이미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걸 알았습니다. 한국 여러분, 여러분의 한강은 세계인의 부러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에요. 한강이 세계를 바꾸는 시작, 도시들이 강을 되살리는 시작,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는 시작. 그리고 저, 에밀리 존슨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한강을 지켜온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한강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모든 분들께, 여러분 덕분에 세계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한강, 영원하라. 여러분의 기적이 세계의 희망이 되기를. 지금까지 에밀리 존슨 기자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회의적이었던 미국 기자가 한강에서 희망을 되찾고 그 감동을 세계에 전파하는 이야기였는데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의지와 꿈, 그리고 20년의 인내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환경까지 되살린 대한민국의 상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에밀리 기자처럼 한강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한강을 지켜온 모든 분들께 자부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룬 기적을, 우리가 만든 아름다움을 더욱 자랑스러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강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누군가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리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이야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